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제가 쓴 이지연 예술가 제주에서 해체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통상 캔버스와 종이를 다루는 예술가와 달리 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화백님이세요. 대구 출생인 이지연 화백님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대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익숙함과 편안함이자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이러한 감정을 지루함 또는 불편함으로 느끼신다고 해요. 결국 인간의 양면성과 절대적인 개념의 가치 기준을 잘 보여주는 심리이죠. 화백님은 진솔한 생각을 멈추거나 숨기지 않고 지루함 혹은 불편함으로 자유로움으로 변화를 주었고 새로움으로 예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전 화백님의 작업 동기에서 인간의 호흡하는 표상을 잘 드러내준다고 봤습니다. 이전 화백님의 작품 주제는 처음부터 시기별로 보자면 현대인 공간, 드리밍북, 드리밍 클로스, 드리밍 페이퍼, 동상이몽, 사진 해체하다, 신문 해체하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은 한지, 도서, 사진, 의류, 신문 등을 이용하여 완성해요. 작업을 위해 서점과 상점 등에서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물품 혹은 오브제를 이용하고요. 평면 작업과 비교한다면 이지연 화백님께서 구입한 오브제들이 캔버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백님의 캔버스에서 페인팅은 붓이 아닌 조각도와 망치가 대신하고요. 책의 기능은 텍스트를 읽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화백님은 해체를 통해서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합니다. 이것은 책과 옷 작품에서 두드러져요. 이들 작품은 조각도로 뜯어내거나 망치를 이용하여 두들겨서 기존의 견고한 물성을 망가뜨립니다. 찢어진, 낡게 해진, 구멍난, 너덜너덜한 상태로 다가오는 작품이죠. 작품을 보니 해체라는 개념에서 두 종류의 해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현상과 표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었는데, 현상은 1차적 해체로, 표상은 2차적 해체로 연결하여 나뉩니다. 기법적으로 책과 옷은 본래의 구조에서 뜯거나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이 오브제들은 완성 이전의 상태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1차적 해체로 뜯어서 해치는 과정이죠. 1차적 해체를 지나서 책과 옷의 면적 전체를 뜯어내고 두드리면서 읽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구조와 형태인 책과 옷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던 그 책과 옷이 아니고 기능마저 상실하여 당혹해지죠. 여기서 2차적 해체를 만나는 것이고요. 해체하는 이전 예술가를 만난 오브제들은 본질, 정체성, 기능마저 상실해버리죠. 버렸지만 작품으로 탈바꿈되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해체의 개념을 몰라도 작품을 감상하고 쾌와 미의 감정으로 통하는 것은 찰나에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초기 주제인 현대인 공간에서는 드로잉을 가미하여 사진과 텍스트를 붙이고 떼어내는 작업이었어요. 풀을 이용하여 텍스트와 신문 등을 붙였다 떼어낸 흔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텍스트를 높이 붙여서 경계선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한지를 뜯는 작업이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작업을 정리하고 다시 변화를 주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책 작업을 주로 하면서 성경, 법화경, 교과서, 예술도서, 문학도서, 한국인의 족보, 레드북, 악보, 이전 화백님의 논문 등 다양한 책을 사용합니다. 책 작업은 조명을 이용하거나 설치를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나왔습니다. 해체 작업이 끝난 책은 붉거나 푸른 빛을 이용했어요. 작품을 보면 강렬한 색채에 대한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책에 뜯긴 흔적 사이로 빛이 뿜어나오니 원래의 책이 가진 색채까지도 알 수 없게 되고요. 온전히 작가가 의도한 색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북라이팅 작업은 앞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다려집니다. 다른 형식으로는 책의 낱장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뭉쳐서 공간의 면적을 채우면서 설치하거나 책의 낱장을 연결하여 옷과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특히 1000권의 책을 2년 동안 해체한 작품은 작업실에 거주하면서 외부의 관심을 끊기 위해 창문까지 가리고 몰두했던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25년까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8곳에 선정되어 활동하셨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거주했으며 2018년도부터는 제주의 담소 스튜디오에 입주했습니다. 제주에서 오래 작업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곳이 제주든 어디든 마지막 종착점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옷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4년도 영천예술 창작 스튜디오인데요. 책 표지가 두꺼울 때는 망치질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조각도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나 옷 작업은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환경에 제약이 많다고 하세요. 영천 스튜디오는 한적한 곳에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옷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회상하셨어요. 책은 주로 삶과 죽음에 관련하거나 원하는 텍스트를 선별해서 구매했는데 옷 작업에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천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옷을 기부해주는 주민들이 늘어나셨대요. 할머니의 고운 스웨터, 일찍 사별한 군인 남편의 군복, 뭐 젊은 여성의 향수가 진한 옷 등 99가지 이야기를 간직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옷 작업에서는 동상이몽의 주제도 있는데요. 박동준 의상 디자이너의 드레스 옷을 기부받아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제주에서 전시한 주요 옷 작업은 제주도민 61벌을 작업한 것도 있고 2017년도에는 해녀의 물 소중이, 그러니까 옛 해녀의 옷 21벌을 전시하고요. 옷 작업은 개별성에 의미를 두는 작업이에요. 사람마다 가진 정체성이 있고 그 옷을 선택한 이유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작업을 통해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었지만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화백님께서는 옷 작업을 할 때는 옷과 대화를 해요. 저와 망치로 친다. 옆에서는 킥킥 웃고는 하는데 천 재질이 특이한 것은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것을 나는 자기를 잘 안 내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막 달래요. 어느 시점이 되면 옷이 자기를 내어줘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저도 킥킥 웃음이 나왔어요. 2019년부터 22년도의 작업은 사진 해체하다입니다. 그리고 종이 신문 작업도 하셨어요. 작품을 디스플레이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바니쉬 처리를 해서 부스러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전 화백님의 작품은 기존의 텍스트를 읽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으려 하고 관심을 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책과 신문이 가진 의미를 환기해주고 우리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아트 디렉터로서 이전 화백님의 예술 세계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봤어요. 삶과 같은 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 또 기존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술로 끌어들여와서 완성하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어떤 일상적인 물건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보여줬을 때 삶 가까이에서 작은 놀라움과 미적인 교감을 전하는 역할을 위해 이지연 예술가는 해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세상에 이슈를 던지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이 해체의 개념을 더해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께서 읽던 신문, 책, 그리고 다양한 옷들이 작품의 재료이자 주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 화백님의 오랜 그 끊임없는 다독임, 경청, 그 흐르는 시간 등을 보면서 많이 감탄했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